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하자마자 11일부터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수요가 몰리면서 자산운용사 11곳의 비트코인 현물 ETF 하루 거래 규모는 6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투자자들은 살 수 없다는 소식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장우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 센터 겸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지수 펀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을 구매를 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곳에 가서 구매를 했어야 됐어요. 거래소에 가서. 네. 근데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그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증권사에서 기존 금융시장을 통해서 살 수 있다.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물 ETF가 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 그러니까 그 자산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인 거. 비트코인 현물이다.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직접 투자되는 금융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에 뭐 전자지갑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도 증권회사에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예,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제 증권시장을 통해서 간접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승인이 된 거죠. 네. 이건 이제 제도권에 편입됐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던데 이제 뭔가 좀 인정을 확실히 받은 겁니까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 ETF 승인 요청을 이 업계에서는 2013년도부터 요청을 해왔던 건데 계속 거절을 당하다가 2013년부터 11년 만에 이제 승인이 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뭐 캐나다나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승인이 됐었는데 캐나다 등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이란 시장의 어떤 규모와 상징성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것이 승인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승인은 했는데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건 아니다, SEC가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건 어떤 관계가요? 아마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이제 투자에 조심을 하라 이런 뉘앙스였고요. 어제 그 성명문을 보면 약간 승인하고 싶진 않았다. 승인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에 이제 이정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에서 SEC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소송을 했어요. 왜 ETF를 승인 안 해주냐? 거기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냐면 그레이스케일에 승소를 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SEC가 같은 이유로는 계속 이제 상장 신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 자산은 여전히 위험하고 자금 세탁 이용되고 하니 조심을 해라.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2013년부터 자산운용사들이 승인해달라고 자꾸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장사가 좀 될 거라고 이제 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승인이 됐으니까 첫날 이렇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데 뭐 자금 수요가 이렇게 많았습니까 첫날부터? 기대보다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한 46억 달러, 6조 원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첫날. 그걸 비교를 해보면 그중에 가장 많은 거래가 나온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거기에서 2.6조 원 정도가 거래됐거든요. 오, 제일 많이 됐어요. 그게 1등인데 그게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우리가 세계 최고 금 ETF가 있어요. 금 ETF. 그 어제 거래량이 이제 1.6조였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많네요.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조금 이제 좀 많이 유입이 됐다. 첫날은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물론 좀 특징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의 GBTC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신탁 형태로 이미 그 돈을 받아서 비트코인 신탁을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신탁 형태로 현물을 좀 사뒀다 그런 얘기예요? 기관의 돈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대신 사고 비트코인을 ETF 형태로 줄 수 없으니 거기에 주식 형태로 팔았던 거죠. 그게 이미 그 GBTC의 물량이 이미 꽤 있습니다. 그것이 GBTC라고 하는 물량이 현물 ETF로 전환해 오는 물량이 존재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현물 ETF 거래가 제일 많았는데 신탁 계정의 돈의 일부가
ETF로 좀 옮긴 거지 그 ETF의 새로운 자금 수요가 그레이스케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어렵다. 100% 자금은 아니고요. 100% 대부분은 아니다. 어제 상당수는 기존 GBT의 수수료가 높거든요. 전환해 오는 물량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시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산운용사들이 그렇게 원했는데 ETF 승인을 이렇게 승인이 되면 여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기초 자산이니까 수요가 늘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기대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규모로는 보수적으로 좀 보는 곳은 JP모건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60억 달러가 신규로 유입된다. 360억 달러면 얼마나 이게? 47조 원 정도 47조 원? 되고요. 지금 영국의 스탠다드 차트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 정도가 이게 131조 원 정도죠. 유입된다. 어제 저희 농협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에서도 한 1,000억 달러로 좀 예상하는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한 9,0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자본 유입이 꽤 크다고 좀 볼 수 있고 업계에서는 이 ETF 승인이 약간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기존에 리테일 고객이 주도했던 개인 고객이 주도했던 시장에서 기관과 슈퍼 리치들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적인 시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은 상당히 그 기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정작 승인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 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요? 맞아요. 왜 그런 차별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단기적인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이진 않거든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건데 비트코인이 작년 한 해 동안 154%가 올랐습니다. 그 오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죠. 막상 승인이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락 된 거라서 이제 막상 반영은 이제 선반영이 좀 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블랙락이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가 작년 11월 달에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상장 신청을 했습니다. 블랙락에서 작년 11월 달에. 그렇다 보니까 그게 올해 5월 달에 승인 결과가 나오거든요. 5월까지 나와야 돼요. 5월까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승인됐고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상승폭이 좀 컸던 첫날이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비트코인 현물 ETF도 SEC에 승인 요청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몇 차례 이렇게 미뤄지다가 10일 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그런 미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결정 자체가. 맞아요. 근데 시장에 지금 가격은 꽤 기대하는 것좀 나오긴 하지만 이게 그 SEC 어제 이제 그 성명문을 보면 사실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거지 다른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되게 명확히 선을 긋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그러죠. 선을 그어서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여기서 어디죠? 그 이제 SEC에서 그 ETF를 승인 신청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프로젝트의 탈중앙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탈중앙화. 탈중앙화가 안 되면 증권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특정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탈중앙성 해치지는 않습니다. 구조가 POW라는 방식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POS라고 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하나의 기관이 많은 이더리움을 갖고 있으면 네트워크를 장악을 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성 해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마 이더리움의 승인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코인,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미국 SEC도 조금 신중하게 보는 것 같다. 어제 자료를 본다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SEC에 승인하자마자 자산운용사 11곳이 일제히 상품을 내놓았잖아요. 뭐 상품이 무슨 비트코인 추종하는 현물 ETF인데 좀 달라요? 이번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비트코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자체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유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수수료 정도일 것 같아요. 수수료만. 그래서 수수료 가장 높은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던 그레이스케일 1.5%. 수수료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가장 우리 대표적으로 알려진 블랙락이 0.3% 정도고 비트와이즈라고 하는 곳이 0.2%로 가장 낮습니다. 수수료가.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이벤트성이 강하다 보니까 특정 기간 동안 수수료 인하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뭐 블랙락 같은 경우도 한 12개월까지는 0.12%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1,006개월간 한 10억 달러까지 수수료 무료기도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수수료 이벤트들도 하고 수수료는 좀 이제 운용사들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마자 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자산운용사들에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네요. 그게 차별 포인트가 수수료밖에 없기 수수료밖에 때문에. 없으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뭐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ETF, 다양한 비트코인 들어간 ETF,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겠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상품 자체에선 큰 특징이 이제 없기 때문에. 미국 SEC가 승인하니까 당장 국내 투자자들도 자 이제 비트코인 그동안 못 샀는데 현물 ETF 사보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우리 국내 투자자는 못 산다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논란이 계속 뉴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이제 우리가 금융 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데요. ETF를 만드는 것과 또 그리고 ETF를 취급하거나 중개하거나 거래해 주는 곳은 증권사라는 곳인데요. 금융 자산에 대해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우리 자본시장법 상에는 금융자산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금융자산이 아니다, 자본시장. 정확히 뭐 비트코인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가상자산이. 가상자산이. 그렇다 보니까 그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ETF를 만드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할 수 없고. 가상자산으로 만들어진 ETF를 다른 데서 만들어진 거죠, 해외에서. 국내에서 거래를 하거나 중개를 하는 것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불법의 소지가 있다. 금융 당국이 유권 해석을 이제 내린 거죠. 불법의 소지가 있다. 확실한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도 고객들이 이제 제공하려고 공시까지 띄웠다가 스탑. 팔려고 공시까지 띄웠는데. 뭐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많습니다, 애기들이. 불만이 많고. 그래서 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하거나 법을 고치거나 유권 해석을 좀 다시 하거나 그게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럼 유권 해석을 다시 하려면 유권 해석을 한 금융위원회가 입장을 번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유권 해석한 거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걸 쉽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이게 그 뭐 증권사나 금융 쪽에 이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거지 뭐 공식적으로 어디 이렇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검토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SEC가 이걸 허용하면서 바로 그런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돼 있는 곳이 뭐 캐나다는 이미 거래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이미 캐나다에 투자를 해 왔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삼성 자산운용사랑 이제 저희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선물 ETF는 출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거래도 지금 조금 갈팡질팡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계속 거래가 중단되진 않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미국에 승인된 현물 ETF는 구매가 당장은 안 되도록 되어 있다. 국내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서 우리는 해외 이번에 미국에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수 없다.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투자 자산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금지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이제 한국에서만 거래되거나 만들어지거나 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한 자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서 보수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이 뒤처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가격 변동성이 크다든지 악용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막아놓으면 거래소에 가서 비트코인 사는 분들은 엄청 투자자들은 많잖아요. 만약 이걸 허용해놓으면 그런 게 안전한 쪽으로 조금 움직일 텐데 그런 효과도 있을 텐데 왜? 또 기관들이나 조금 더 스마트한 머니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질 텐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 확보를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국내 ETF, 국내에서 운용사들이 국내 시장에 ETF 상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비트코인 ETF를 구매할 수 있다면
국내 많은 자본들이 그대로 해외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준비하는 시간 좀 걸릴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 우리가 살려면 아까 자본시장법을 고치거나 유권 해석을 다시 해서 이게 어떤 거래가 가능한 것을 해줘야만 되는데 맞아요.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어떤 입장이 좀 나오지 않는 거죠. 일단 금지돼 있다. 네네. 자,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가격 전망이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뭐 전망이 좀 들쭉날쭉하던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예상치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보통 비트코인 가격 전망 보면 정말 레인지가 넓지 않은가요? 이게 그 주식이라면 기업의 매출과 수익을 전망을 하면서 이게 바운더리 좀 정해지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이제 어떤 매출과 수익이 없다 보니까 없으니까 순수히 수요와 공급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레인지가 넓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TF 승인은 수요 사이드에서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저거기 때문에 지금 뭐 업계에서 나온 전망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는 이전 고점이 얼마였죠? 이전 고점 21년도 10월 달에 국내 가격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21년 10월에 8천만 원. 올해 이전 고점은 무난히 넘을 것이라는 게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2년 내 앞으로 2년 내는 15만 불에서 25만 불 사이 정도는 갈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15만 불. 그 왜 비트코인이 뭐 지금 ETF가 승인이 돼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안 올랐다고 했잖아요. 또 다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은 반감기라고 하는 중요한 내재적인 스케줄이 있어요. ETF가 수요 사이드에서 큰 이벤트였다면 반감기는 공급 사이드에서 큰 이벤트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유지를 참여하는 채굴자들이라고 하는 채굴자들에게 네트워크가 계속 보상을 주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요. 그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을 주는 양이 4년에 한 번씩 절반씩 줄어드는 그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올해 4월 달에 올 4월 절반으로 줄어들고 과거에 비트코인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던 하나의 지표를 뽑으라고 하면 금리도 아니고 금 가격도 아니고 경기도 아니고 주식 가격도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반감기 스케줄과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연관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공급 측면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게 올해 4월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현금 현물 ETF 좀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전망은 뭐 그러나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ETF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우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센터 겸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